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항의를 하면서 자신과 토론회를 갖자라고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홍준표와 원희룡의 맞수 대결에서 복지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포퓰리즘을 지적한 것이죠. 허경영 후보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자 홍준표 후보가 허경영이는 너무 허황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허경영 후보가 자신도 국가혁명당의 어엿한 대선 후보다, 어떻게 허경영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많은 정책을 홍준표 후보가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토론회를 갖자, 같은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직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허경영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경영이 이꼬르 이제는 홍준표 아니냐, 이재명이 민주당의 허경영이라면 홍준표가 국민의힘 야권의 허경영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모임에 가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청년층의 인기, 청년층의 지지율이 왜 높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이 홍준표로 몰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분석에서부터 홍준표 후보가 홍카콜라, 좀 시원한 발언을 잘 한다, 청년층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공약들을 잘 발표를 하니까 청년층의 관심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 또 얘기도 재밌게 하니까 청년층의 인상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청년층의 인기가 몰리는 것 사실인데 저게 오래 가겠느냐라는 부분이 홍준표의 포퓰리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이꼬르 이재명 이꼬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허경영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분소득이다, 자기 내키는 대로 내지르는 기분소득이다 라고 꼬집었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자신이 기분 공약을 내걸고 있다, 기분대로 공약을 내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허경영 후보 얘기로 잠깐 돌아갔어요. 지난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허경영 후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 하늘군까지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1인당 뭐 이런저런 해서 5억 원 이상을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려 2,5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었던 겁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허경영 후보의 대답은 지금 뭐 도로나 건설 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면 된다,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없어지게 될 테고 거의 일상적으로 국가가 맡고 있는 일을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계속 내고 있는 공약, 모병제를 하겠다, 핵무장을 하겠다, 수시 폐지해버리겠다, 시원시원하죠. 윤석열이나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시원시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모병제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사법고시 부활, 로스쿨 문제가 많다는 것 알죠? 지금 당장 부활이 가능합니까? 수시를 완전 폐지하면 그 혼란은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핵무장 시원시원하죠? 왜 핵무장만 한다고 합니까? 무력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시원시원한 얘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허경영처럼 2,500조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줄 몰라서 안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콜라와 마찬가지죠. 콜라를 마시면 시원하죠. 그런데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건강을 망치게 되죠.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까지도요. 답답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허경영과 차이가 나고,
그래야 이재명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 자신도 허경영이 허황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분소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자신이 허황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공약을 내지르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당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는 지난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에게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조국 수용 대스만이 아닙니다. 모병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전혀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지적합니다. 핵무장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 짓겠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단판 짓는 걸 누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단판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문제입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허경영이가 하는 소리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지금도 계속해서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한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의 좀 약점인 청년층에 하태경 의원의 합류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하태경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또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이고, 하태경 의원도 뭐 장단점이 뚜렷한, 개성이 뚜렷한 그런 국회의원이죠. 하태경 의원의 그 홍준표 저격은 적중했다라고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의 문제점은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듣는 사람이 속은 시원하게 재밌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원희룡이나 차라리 유승민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공약은 하지 못하고 좀 답답하지만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자.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인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듣기 좋은 시원한 말은 못합니다. 전문가니까. 자신이 전문가니까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당장 누구에게 얼마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답답하고 더디지만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 책임감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권에 오래 있다고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전부 조금씩 듣고 조금씩 알고 공약에서 포퓰리즘을 겨냥해서 제목 정도 아는 정도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하태경 후보의 공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판단할 능력을 갖추었느냐, 국정 전체를 냉철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교양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섣부르게 몇 가지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그걸 고집하고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허경영 후보를 굳이 끌고 오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굳이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그런 포퓰리즘, 설익은 선입견이, 설익은 국정 운영의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홍준표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일자 홍준표 후보가 아름다운 동행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소시오패스다 라고 지적한 것은 정말 적확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부인이 나서서 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선의 전쟁에서 후보의 배우자들까지 나서서 직접 공격을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후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대 후보를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적극적으로 후원회장까지 맡고 나선 것인데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데, 첫째,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후원회장 하나 맡기를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둘째, 후원회에 대해서, 후원의 모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 제재가 제대로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장까지 부인을 맡겨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못 믿을, 후원회에 관련된 자금 관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실에서 그 보좌관들이 다 해줍니다. 실무는 모두 다 해줍니다. 굵직굵직한 후원금,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인데,
후원회장을 부인을 맡겨야 될 만큼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대선 전쟁에서 후보들의 배우자가 직접 나서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고 이렇게 후원회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의 후유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는 제2부속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단체장의 배우자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들이 움직이니까 차량도 제공해야 되고 직원도 따라 붙어야 하고 그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정, 시정, 도정에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후유증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뭐 부직갱이도 나서서 설치해야 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유증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